내가 찍은 적도 없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에 마치 나처럼 돌아다닌다. 어떨까요? 오늘은 왜 쉽게 사람들이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요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이랑 관련된 범죄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그 중에 학생들이 다른 친구나 혹은 심지어 선생님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딥페이크로 제작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것에 돈을 내고 받은 다음에 막 사람들한테 유포를 막 하고 있어요. 딥페이크에 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어떤 사진을 인공지능 딥러닝을 하게 한 후에 마치 그 사람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인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물을 제작해내는 겁니다. 최근 미 대선에서도 이런 굉장한 이슈가 있었어요. 이런 사진 아니면 교황이 런웨이를 걷는 듯한 이런 사진, 저도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이런 사진들이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두 인물을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이 두 인물 중 어떤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A라는 사람은 몰래 피해자의 벗은 몸을 사진 촬영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팔았어요. B라는 사람은 피해자의 SNS에 사진과 동영상을 다운받은 이후에 딥페이크로 마치 옷을 벗은 것처럼 사진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팔았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요?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기분은 나쁘지만 만약에 내가 A나 B라는 사람이에요. 몰래 사진 찍는 거랑 그 사람 사진을 몰래 퍼와서 딥페이크로 벗은 사진을 만드는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죄책감이 클까요? 뭐가 더 쉬울까? 심리학적으로는 아마 후자일 겁니다. 이런 심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심리학 실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되게 잘 아시는 실험이에요. 바로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트롤리 딜레마에서는 사람들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마구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가면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는 그 길을 지나가게 돼서 5명의 인부가 기차에 치여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앞에 레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버를 돌리면 이 차선이 바뀌면서 한 명의 인부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물어보죠. 당신은 레버를 돌릴 것인가? 이게 딥페이크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이 트롤리 딜레마에는 번외편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 하나, 풋브리지 딜레마라고 하는 번외편이 있습니다. 상황은 같아요. 그런데 이번엔 레버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 기찻길이 지나가는 것 위에 육교가 있어요. 이 육교에는 굉장히 거대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교에 거대한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면 이 기차와 부딪히면서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즉, 한 사람이 죽고 길에 있었던 5명의 인부는 사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 거대한 사람을 밀어 떨어뜨려서 5명을 살리실 건가요? 아마 레버를 돌리는 질문에 있어서는 고민하겠지만 난 레버를 돌리겠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어떤 거대한 사람을 밀어서 5명을 살리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실험을 해봤을 때 사람들은 레버를 돌리겠다라는 응답률은 거의 90%에 육박했지만 밀어 떨어뜨려서 1명을 살해한 후에 5명을 살리겠다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고 실험이기 때문에 내가 밀어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진다거나 혹은 처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떨어뜨려서 결국에 5명이 다 죽는다거나 이런 것은 고려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실험이니까요. 순수하게 제가 말씀드린 행동과 결과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밀어 떨어뜨리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직접성과 간접성이라는 것이 윤리적 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딥페이크는 이 중 간접성의 영향에 걸쳐 있어요.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마치 장난인 것처럼
마치 내가 진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사진만 있으면 마치 장난인 것처럼 그냥 내가 포토샵으로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특히 요즘 딥페이크 문제에 청소년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나옵니다. 사실 청소년은 일반 사람들이랑 조금 다른 심리적인 특성이 있어요. 청소년은 원래 어떤 행동을 할 때 심사숙고가 잘 안 돼. 생리학적으로요.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심사숙고를 하게 만드는 뇌 부위인 바로 전두엽. 여기 이마 쪽에 있는 뇌거든요. 이 전두엽이 진짜로 아직 덜 컸어요. 실제로 전두엽은 20대 중반 혹은 후반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전두엽의 기능이 아직 현저하게 낮다. 거기에다가 막 2차 성징을 해. 그래서 성에 관심은 많아. 여기에 마지막 킥? 또래 영향력까지 있어. 청소년은 친구 때문에 진짜 살고 죽거든요. 즉 친구가 도덕성의 중심이자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 중 한두 명이 딥페이크로 막 장난인 것처럼 피해자들의 사진들을 긁어와서 더 외설스럽고 더 야하고 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무지성으로 더 외설스럽고 더 자극적이고 친구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만드는 데에 혈안이 되게 되죠. 이래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잡아놓고 보면은 다 하는 말이 장난이었어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이딴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어이가 없죠. 모든 원인의 대책을 이야기를 하기에는요, 사실 너무 방대하고 너무 복잡해요. 이 영상의 메인인 간접성,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사회적 연결과 공감 능력이 좀 필요해요. 내가 이런 말과 행동 혹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 타인은 어떨까? 라는 공감은 전혀 불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쟤는 기분이 어떨까? 라는 생각까지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재미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거 하면 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텔레그램으로 유포 하다가 다른 친구들이랑 좀 공유하면서 놀다가 폭파시키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타인이 나와 같은 인간이다라는 전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딥페이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딥페이크 관련한 학교 명단이 돌기 시작했고요. 피해자들은 정부를 기다리지 않고 자력구제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냐? 직접 피해자 단톡방을 파고 행동 수칙을 공유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제가 아주 속이 뒤집어지는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바로 SNS나 혹은 자기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규제하기 시작한 건데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지 마라, SNS를 닫아라 라는 행동수칙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행동수칙이 잘못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의 세상을 좁혀가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좀 범죄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조금 괴로운 일이에요. 사실 날로 왜 새로운 범죄가 자꾸 늘어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시간이 될 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조금 깊은 이야기들, 조금 더 방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람들이 왜 쉽게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특히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에 대한 심리학적인 원인, 간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